네, 교권 침해 이슈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왕의 DNA인데요. 한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의혹과 함께 여러 교권 침해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대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대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왕의 DNA 키워드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한 학부형이 자신의 아들이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네. 이 학부형이 교육부 사무관이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초등교사 노조의 제보로 8월 10일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예. 2022년 10월 달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3학년인 자신의 아이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하였고 또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이르렀고 세종시 교육청은 11월 9일에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2023년 5월에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고 해당 교사는 2023년 6월에 복직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학부모가 교육부 사무관이었다는 점인데 네. 교육부 사무관인 이 학부모가 이 해당 담임 선생님에게 담임 교사에게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갑질을 하였고 그러면서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으니 명령조로 말하지 마라. 우리 아이에게 왕자에게 말하듯이 부탁하는 어조로 말해달라라는 9가지의 내용이 담긴 지시사항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지금 골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논란이 일자 해당 사무관이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왕의 DNA와 관련해서는 아동 치료기관의 일부 자료 중에서 언급을 한 거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권보호위원으로 몇 네. 개의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접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어떠한 학부모가 네. 아이를 사설 교육기관에 검사를 받게 한 다음에 그 검사지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을 하면서 이대로 행해달라는 것인데 제가 접했던 사례는 우리 아이가 극우뇌를 갖고 있으니 아이가 매우 섬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검사지를 제출했습니다. 네. 극우뇌, 좌뇌우뇌할 때 이제 우뇌를 네. 말하는 것인데 이 해당 사무관도 본인은 아이의 사설 치료기관의 검사기관 자료를 선생님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DNA 치료법, 왕의 DNA 교육법을 살짝 좀 말씀드리자면 네. 고개를 푹 숙이는 인사는 자존감을 하락시켜서 뇌기능을 저하한다. 또 어른처럼 대우해서 영웅심을 고취시켜주면 뇌기능이 빠르게 활성화된다. 갑의 의지, 갑을할 때 갑의 의지를 느껴야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된다. 뭐 이런 과학적으로는 전혀 증명되지 않은 그런 교육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해당 사무관은 또 소통 과정에서 직장이나 직급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협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메일을 보냈을 때 교사에게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메일을 썼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메일입니까? 예, 일단은 해당 사무관이 담당 담임 교사님한테 나는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에 해당되는 교사 선생님은 2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직위가 해제된 담임교사가 있고 네. 그 이후에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가 있습니다. 이 후임으로 온 담임교사한테 이 해당 이메일을 보내면서 왕의 DNA 담긴 그 문서를 보내면서 이메일을 쓰는 것이 교육부 이메일을 썼다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메일을 통해서 본인이 직전에 담임 교사를 어떻게 교체를 하였고 어떻게 신고를 하였고 그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해악의 고지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협박죄의 구속 요건에 좀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담임 교체하는 과정이나 또 교권보호위원회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만일 사무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형법상 네. 직권남용죄에도 좀 의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조사는 해봐야 되고 어쨌든 법률상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의 사무관이 본인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협박성 말을 담임교사에게 전달했던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문에는 또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게 된 배경도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이 해당 사무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직전 담임교사나 현재 담임교사님을 특정해서 사과하지 않고요. 뭐 교육부 전체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다, 죄송하다, 선생님들을 평소에 존경했다. 둘이 뭉실한 사과를 하면서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웠다. 교실에 혼자 있던가 점심을 먹지 못하던가 그런 일이 있어서 사설 기간에 치료를 받았고 그런 치료를 받은 자료를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린 것이다. 본인의 직업이나 직장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느꼈다면 사죄드린다 이런 내용인데 아동학대 신고 경위에 대해서는 사과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학부모가 이 사무관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는지 그 내용에는 사과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여러 매체에서 취재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과문의 내용과 달리 학교와 교육청과 또 다른 교사들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가했고 해당 교사의 파면까지 주장을 하면서 신고를 했다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과문은 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교사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고만으로 직위가 해제됐다는 거 이게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것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무혐의 처분의 절차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도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건도 해당 경찰들은 내부적으로 무혐의 종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것인데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면 경찰관님들은 이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검찰로 송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검찰이 송치를 해야 되니 송치를 한 것이고 검찰이 조사를 해서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이 나온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 직위 해제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2에 의하면 아동학대에 의율됐을 때에는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인데 이 아동학대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학대라는 것이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좀 난해하거든요. 네. 아이한테 교육을 하다가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명백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한 신고를 가지고는 직위 해제를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원지휘법상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네. 교원지휘법상의 교권 침해는 교육활동 중의 침해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활동이 법률상 규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현장에서만 교권 침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뭐 산업재해에서 출퇴근길이나 회식 자리에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산재냐 아니냐 뭐 다툼이 있는 것처럼 네. 수업이 마치고 선생님이 퇴근했는데 학부모가 전화가 오던가 이메일을 보내던가 하는 것은 교육활동의 침해가 아니지 않냐 이런 또 시각도 있어요. 네. 이 부분도 교원지휘법상 명확히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제 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게 네. 근데 시점이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교권보호위원회가 회의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네.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적의 4분의 1이 요청이 있거나 혹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입니다. 아마 그래서 보통의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교권의 침해를 당해도 스스로 선생님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보통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교장 선생님이 열거나 혹은 지금 실무적으로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 교권보호위원이 누가 있는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실제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제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선생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다른 동료 교사가 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행정 업무가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한 15개가 넘는데 뭐 교권 침해 사안 보고서, 교권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 교권 침해 사안 조사 보고서 비슷한 소리만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사가 신청을 하고 그 위원회 자체는 학교 밖으로 이관해야 된다. 학교 구성원이 교내 구성원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가던가 행정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문에서는 앞서서 이제 담당 선생님에게 사과보다는 모든 선생님이 대상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선생님이 납득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인데 교권보호위 처분을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네. 잘 실천이 될까요? 저희 사과문을 봤을 때는 뭔가 진심이 느껴지던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물론 이것은 피해 교사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피해 교사님들께서는 이 정도 사과로도 만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교권보호위원회에 저는 교권보호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어떠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변호사를 대동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잘못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 이것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네. 준수를 할 것이라 보여지고 교권지휘법에 특별교육이나 이런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 사과문이 또 계속 있을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조치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게 교육부에서는 이미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구두 경고로만 징계를 내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의 교권보호 의지가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구두 경고를 줬다는 것이 누가 어떠한 내용에 어떤 구두 경고를 줬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정식대로 하자면 이 사무관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고를 주더라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를 열던가 혹은 다른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공무원 징계령상의 경고, 거기서도 경고가 있거든요. 네. 경고 혹은 견책, 감봉, 정직 등 이런 수순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논의돼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이를 인지하고 나서도 공무원 징계령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교육부가 다양한 교육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 교원의 교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신경 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교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현직 교사들의 얘기를 진심 어리게 들어봐야 된다라고 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무너진 교권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더욱더 엄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웹툰 작가 조우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가 이 주 씨가 불법 녹음을 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 또 장애인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고 또 변호도 맡기도 합니다. 네. 보면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신고를 하던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억울하지만 본인의 혐의가 다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반대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행위의 양상을 보자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교권을 침해합니다. 무슨 서희초 사건이나 기타 등등 이번 사건 등 부모님들이 교권을 침해하고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교권을 침해합니다. 네. 욕설, 협박, 폭행, 행동으로 교권을 침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 말고는 어떠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이 제자를 신고하거나 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개인과 개인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호민 씨가 이와 관련해서 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했는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재판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반의사 네. 불벌죄라고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는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재판은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예. 재판 결과는 아마 판사님이 판단을 할 것인데 제가 관련된 보도로 살펴보자면 참여했던 전문심리위원들이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평하겠습니다. 네, 교사 측의 변호인이 설득을 또 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 규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네, 이 해당 경찰이 연필 사건 그 당사자 학부모와 또 관련 학부모님들 여러 명을 불러 조사를 하고 또 네. 휴대폰 포렌식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이 해당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전화 통화를 분석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전화를 걸던가 뭐 악성 민원이 있던가 이런 혐의점은 뭐 발견되지 않았다. 그 생을 마감하신 교사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있는 것으로 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자체 결과로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과를 내릴 것 같은데 이 지금 전 국민의 시선이 좀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송치를 해야 됩니다. 검찰로. 네. 그래서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유족들도 아마 이 사건 조사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데 네. 더불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해당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좀 좁혀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대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 시각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해가 거듭될수록 시각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시각 차이가 좁혀지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정책적인 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못하게 한다던가 혹은 각 학교에서 민원 담당관을 전문적으로 두겠다라는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그런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단 하나의 대책을 저에게 고안하라고 한다면 모든 선생님들에게, 모든 교사들에게 액션캠을 지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아이의 진술과 학부모의 진술과 선생님의 진술이 다 달라요. 네. 또 아이들도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의 진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액션캠으로 정확히 체증을 해야지만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공무집행방해라는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는 경찰관 몸에 손을 댔냐 안 댔냐, 경찰관한테 삿대질을 했냐 안 했냐 등등이 법원에 와서 피고인들이 굉장히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든 경찰관들에게 액션캠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는 체증이 명확해졌습니다. 또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주민센터에서 액션캠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교사들에게 액션캠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 지금 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녹음기를 보내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네. 액션캠이 지급된다면 그러한 부수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진위 여부를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교권침해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